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11월 모의평가 16번에서 21번 융합지문이었죠. 모더니즘 시기 건축에 대한 관점과 특성,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 건축에 대한 관점과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문단 번호를 먼저 써보면, 가 단락 같은 경우는 3개의 문단으로, 나 단락은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융합 지문인데, 이 가 지문은 모더니즘에 대한 건축이라면, 이 나 지문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건축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글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1문단부터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한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 이거 자체가 벌써 모더니즘 건축의 등장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업혁명 때문에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더니즘 건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에 따라 건축에서도 철근과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기둥과 벽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이런 것들이 벌써 중요한 거잖아. 보시면 이전 시기와 달리야, 달리. 그러면 이전 시기 건축과 모더니즘의 차이, 이런 식으로 달리라는 건 차이점을 우리가 접근하게 만드는 표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식적인 요소가 제거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건축의 활동 영역을 도시계획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으로 확대하면서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지금 1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겠네. 그래서 보시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1문단은 요런 식으로 5가지의 특징들을 우리가 보통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요런 것들 시험에 괜찮죠 벌써?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 배경과 특징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해놓고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 요소가 되겠네. 이 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모더니즘 건축가 미스 반데어로에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모더니즘 건축가 미스 반데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한 모더니즘 건축이 어떤지를 이 문단에서 설명한다는 거지. 근데 3문단을 봤더니 또 다른 건축가 르코르비지를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얘는 벌써 문단 간의 관계가 벌써 보이는 거야. 1문단에서 모더니즘 건축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가 지문과 나 지문이 있을 때, 가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 그 내용을 1문단에서 틀을 잡은 다음에 2문단과 3문단을 나눠 가지고 2문단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3문단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건축을 지금 얘기를 분류를 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에 반해서 남문단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남문단의 구조를 한번 잡아볼게. 보시면 재밌는 게 보여야 돼요. 얘도 똑같이 1문단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게 푸코, 벤투리, 추미래. 그리고 2, 3, 4문단을 봤더니 푸코, 벤투리, 추미가 나오고 있지. 그럼 얘는 글의 구조가 결국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1문단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한 다음에 2, 3, 4 해가지고 푸코, 그 다음에 벤투리, 그 다음에 추미, 요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융합 독서인 가지문과 나지문은 모더니즘에 대해서 2문단과 3문단의 건축가의 이야기를 하고, 나에서는 1문단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한 다음에 푸코, 벤투리, 추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럼 당연히 기본적인 시험 문제 자체가 이 둘의 뭔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죠. 또 하나, 이거 각각이 전부 다 시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내신이라는 시험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시험장에 가서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시험을 망하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놓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의 추미의 관점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벤투리의 관점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푸코 관점이 바로 튀어나오게 공부가 된 상태로 가서 시험장에서 얘네를 비교하든 얘네를 비교하든 얘네를 비교하든 또 다른 학자를 갖고 와서 그 사람과 비교하든, 시험장 가서 읽고 있다는 건 벌써 망하겠다는 의도겠지. 독서만 내는 학교가 거의 없죠. 독서만 내서는 선생님들이 힘들기 때문에 독서랑 문학을 엮든 독서랑 문법을 엮든 아니면 세 가지를 엮든 다 이렇게 낼 건데, 문법 시간 줄이기 좋죠. 근데 이게 어려워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영역이고, 독서 시간을 한없이 깎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수능 독서와 다르게 내신 독서는 뭐가 가능하냐? 미리 제재를 알고 가잖아. 그럼 철저히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머릿속에 자동화 내면화가 돼 있는 게 바로 튀어나오게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제가 지금 최대한 5가지로 찾으려고 하잖아. 이게 이유가 뭐겠어? 내신 독서는 요렇게 공부를 정리를 해서 가지수를 만들어 가야지만 뭐가 가능해진다? 시험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꼭 푸코, 벤투리, 추미 제가 그냥 다 정리해서 요렇게 최대한 4-5가지로 만들어 오잖아. 왜? 이런 것들을 결국 비교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큰 여기서 핵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런 생각을 조금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다시 2문단으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미스 반대어로는 건축의 본연의 모습을 잃고 건축이 본연의 모습을 잃었대요. 그러면서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했다? 비판했답니다. 그러면 미스 반대어로가 비판한 점, 이런 것들도 특징이니까 알아두셔야겠지. 간결한 것이 풍부하다라고 주장했대요. 이런 주장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왜? 이거의 의미를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니까. 그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공간 이외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대. 아까 이 기능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뭐야?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 요런데 기능적 건축물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모더니즘의 핵심이거든. 그러면서 장식과 기능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장식을 공간 구성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된다. 이 이유가 우리가 생각이 돼야 돼. 왜? 얘는 뭘 중시해서 지금? 기능을 중시한 거야. 기능. 근데 장식은 기능이 없고 기능이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장식은 이 모더니즘 건축 입장에서 좋아 안 좋아? 별로 필요가 없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기능을 장식과 분리한 다음에 장식을 공간 구성에서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왜? 이유가 뭐야? 장식은 기능이 없다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겠죠. 또한 벌써 뭐야? 이어서 뭔가를 설명하겠다는 의도가 보이죠. 그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향하고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유연성 있는 공간. 왜? 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왜? 폐쇄적인 공간은 기능이 중시되기가 힘들잖아. 그 다음에 3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다른 건축가 르코르비지에는 기능적인 것은 그 자체로 미적인 것, 이게 벌써 중요하지. 왜? 이 사람도 기능적인 걸 미적이라고 하면서 좋아 안 좋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이게 모더니즘의 건축이야. 주택을
거주를 위한 기계라고 정의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주택을 거주를 위한 기계다라고 얘기한 거겠지. 그냥 항공 기능에 최적화를 실현한 비행기 디자인처럼 건축물도 앞에 것처럼 건축물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능을 최적화해야 된다. 그리고 현란한 장식이나 예술적 감상을 위한 건축물은 지향. 이것도 봐봐. 현란한 장식이나 예술적 감상을 위한 건축물은 지향해야 돼. 지향은 안 좋은 거잖아. 지향은 좋은 거고. 왜 지향하는 거야? 기능이 없으니까. 위에도 얘기했잖아. 장식과 기능을 분리하고 장식은 배제해야 돼. 왜? 기능이 없거든. 현란한 장식 무슨 필요야? 기능이 없어. 예술적 감상 뭐가 중요해?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지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때문이다? 그치. 모더니즘 건축은 기능에 초점이 있다. 또한 도시를 계획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얘도 보지 않아도 우린 추론해야 돼. 뭐 때문일까? 기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해야죠. 왜? 모더니즘 건축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기능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어디에 있다? 기능에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이는 격자 구조의 도로망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하면 치안과 위생이라는 도시의 그걸 보이죠? 기능을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미적으로도 이상적인 도시가 된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건축하면 미스 반데오르든 르코르비지든 전부 다 핵심은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돼? 그렇지.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니까 지향해야 되는 거고 없으면 지양하는 것이다. 포인트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르코르비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대화랑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해 도시를 인위적으로 정돈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지 뭐가 생겨? 기능이 생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스 반데오르와 르코르비지의 견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편하겠고, 그냥 사진 찍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 남은 단어로 가봅시다. 포스트 모더니즘. 20세기 초에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더니즘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가 지금 나왔잖아. 그러면 모더니즘의 그러나야 반대견은 견해죠. 그래서 뭐가 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생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다. 아까 모더니즘이 중시했던 게 합리성과 기능성이었죠. 여기 보이시죠? 합리성, 기능성을 모더니즘 건축이 중시했었는데 지금 뭐라고 비판해버려? 이 모더니즘이 주장했던 합리성은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가 뭐의 견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래서 모더니즘에 포스트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접사가 붙었잖아요. 요 말 자체가 벌써 모더니즘의 다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모더니즘의 다음이라는 건 거기서 벗어나려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왜? 같은 결이면 모더니즘 계열인 거야. 근데 뭔가가 바뀌었으니까 모더니즘 다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바뀌는 거에 초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푸코, 벤츄리, 추미 얘네들이 이전의 합리성과 효율성, 이게 뭐야? 모더니즘이잖아. 얘네 시스템을 비판하고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양식 대신에 뭐를 중시했대? 개별성과 자율성. 그럼 우리 벌써 포인트가 보이셔야 돼. 이쪽은 뭐가 중시되는 거야? 개별성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면, 모더니즘의 핵심은 합리성과 기능성에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학자 푸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가야. 이 푸코라는 사람. 푸코라는 사람은 우리 수능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고 내신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교과서의 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야. 그러니까 저 푸코라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우리가 교수님에 따라 좀 얘기가 다르지만 용어가 페놉티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펜 옵티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현대적인 감옥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 지하 감옥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의 철창에 가둬놓고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페놉티콘은 현대적인 감옥이야. 그래서 약간 요렇게 보시면 좀 우리가 편할 것 같아. 이 페놉티콘의 구조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요런 식이야. 그래서 이쪽이 지금 죄수들이 있는 방이고, 이거 너무 해도 못 그렸는데, 여기가 감시탑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감시탑에서 이 감시의 빛을 요렇게 쏘이겠지. 그러면 감시탑에 있는 눈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여 안 보여? 그치? 어두운 데고 밝은 빛을 이쪽으로 쏘이는 순간 여기서는 이쪽이 안 보이더라도 반대의 국부인 이쪽에선 이쪽이 감시하기가 편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요게 현대적인 페놉티콘이라는 감옥인데, 요거를 주장했던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푸코야. 푸코. 그래서 이 푸코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근대화로 인한 도시의 구획을 권력과 관련돼서 비판했는데, 그래서 이 푸코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 날리지 이즈 파워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우리말로 굉장히 유명한 속담도 있잖아. 아는 것은 힘이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푸코가 얘기했던 이 날리지 이즈 파워는 지식은 권력이다. 그래서 이 푸코라는 사람은 이 권력, 감시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는 18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던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은, 앞에서도 나왔던 거죠.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은 위생학적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권력이 작동하는 그물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 좀 조심해야겠지. 여기서도 하지만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지만을 중심으로 앞뒤가 지금 다르잖아. 하지만 앞은 뭐야? 기능을 한대. 이러한 기능을 한대. 그럼 여기는 장점이야. 근데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건 여기는 지금 단점으로 보셔야겠지. 그래서 격자구조 도시 공간의 장점과 단점을 한 문장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는 결국 발병 교수를 근원적으로 통제한다는 의식으로 이어져서 발병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감시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해. 권력, 감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작가. 3문단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 벤투리는 간결한 것은 지루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 저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모더니즘 건축이 명료성을 내세웠다면 얘들의 명료성, 왜? 합리성과 기능성을 중시했잖아. 그는 모호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며 형태를 기능에 가두는 걸 거부했다. 왜? 지금 이 기능을 중시했던 게 모더니즘이야. 그러니까 이 형태라는 건 이 기능에 해당한다. 이게 모더니즘이었으면 벤투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뭐를 내세운 거야? 모호성을 내세운 거야. 그러니까 형태가 기능 안에 가둬지는 일은 없겠지.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의 명료성을 내세웠다면 그는 모호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형태를 기능에 가두는 걸 거부했다. 그는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단일한 기능으로 명료하게 설명될 수 없으며, 왜? 기능이 다 다르겠지.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도 있어 그 기능이 매우 모호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벤투리에게 모더니즘 건축은 미적인 것을 기능적인 것에 제약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왜? 이 모더니즘 건축이란 건 뭐만 중시하는 거야? 기능적인 게 미적이다. 아까라고 얘기를 했었지, 앞에. 기능적인 게 미적이다.
여기 있죠? 기능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면 미적으로 이상적인 도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게 르크로비치잖아. 모더니즘에서 그걸 제약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모더니즘의 공간에서는 공간의 미적 차원이 소멸돼서 획일적인 공간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획일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그 이런 예가 정확히 맞진 않지만 우리가 장난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면 모더니즘이야. 근데 몸을 도화지로 생각하고 문신하는 애들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이런 말장난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것처럼 이 기능에 갇혀가지고 형태를 가두는 게 모더니즘의 핵심이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어디든 상관이 없고 정해진 게 없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깝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문단 건축가 추미는 기존의 모더니즘 건축이 지나치게 금욕적이라고 비판을 했다. 모더니즘 건축에서 장식적인 요소는 낭비로 취급받으면 왜? 이럴 수밖에 없지. 장식은 낭비야. 왜? 뭐가 중요하니까? 기능만이 중요하니까. 무의미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추미는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낭비야말로 모더니즘 건축의 회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탈출구라고 주장을 했다. 왜? 얘네들은 효율성과 뭐만 중시했어? 기능성만 중시했으니까 장식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야? 개별성과 이런 걸 중시했다고 아까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 그러면 개별성이 중시되려면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했던 장식을 더 많이 할수록 개별이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지금 관점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추미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의 금욕주의를 벗어나는 방법은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부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은 낭비의 미덕을 실현하는 유희의 건축이다. 유희, 즐기는 것의 건축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게 지금 추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1분단에서 설명한 다음에 푸코, 벤투리, 추미의 견해를 각각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간단히 보시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1번 가와 달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요런 말들을 잘 보면서 끊어 읽기를 잘해야 돼요. 가와 달리 나는, 그럼 나는 해당하고 다는 해당하지 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한 상반된 관점, 요런 거 전혀 없었죠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한 관점이 기술의 발전에 미친 영향,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 발전. 그 다음에 3번 가와 나는 모두, 그러면 가나 모두 공통점이란 얘기죠.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한 관점을 시대수는 나온 적도 없어. 그리고 한계도 나온 적이 없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기 건축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며, 왜? 가는 모더니즘,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했지. 맞네. 각 관점이 지닌 특성, 맞죠? 그걸 어떻게 제시한 거야? 그렇지. 사람 또는 건축가마다 특징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답은 4번이겠네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해서 관점을 유형별로 나누지 않았어. 유형. 그 다음에 그 분류 기준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없었죠. 확실하게 답은 4번.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는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네요. 1번 포스트 모더니즘과 달리 모더니즘의 건축은 개별성, 반대죠. 뭐가 개별성이야? 얘가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모더니즘 건축과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바뀌어야겠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효율성을 이것도 잘못됐죠 지금. 얘를 바꾸는 해야 돼. 왜냐면 지금 봐봐, 이게 아까 우리가 핵심이라니까. 모더니즘의 합리성, 기능성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별성, 효율성이야 지금. 그래서 개별성, 자율성이야. 그래서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건축은 개별성과 자율성의 중시를 통해 합리성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합리성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3번 모더니즘의 건축은 명료성을 추구하는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호성을 추구한다. 명료성, 모호성, 여기에 추구한다면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푸셨어야 되고, 4번 모더니즘 건축은 건축의 영역에서 도시계획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의 영역을 제외한다. 아니죠? 포함한다 라고 보셨어야 된다. 5번 모더니즘 건축과 달리, 달리도 틀렸고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요런거 나오지 않았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보기를 먼저 분석해야겠는데, 땡땡시 인구 밀도가 높아서 혼잡하고 비위생적이었다. 건축가 A는 요런거 잘 봐야 돼. 그러면 이 건축가 A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치, 얘네들 중에 누구랑 해당할까 라는 벌써 관점을 찾으면서 보셔야 돼. 땡땡시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체계의 중심에 격자구조의 도로망, 아까 요런 말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연결하고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멀리 떨어뜨려 구분하는 도시 설계안을 구안했다. 아까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요 인위적인 도시 기획을 했던 르코르비지, 그래서 이 건축가 A라는 사람은 르코르비지와 벌써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야 돼.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지금 B지, A고 B야. 그러면 여기서 벌써 우리는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냐, 보시면 봐봐. 지금 이게 하나의 접근하는 룰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인데, 지금 얘를 지금 A라고 갖고 왔어. 건축가 A.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얘를 B로 주든 얘 중에 B로 주든. 그럼 얘를 B로 줬을 때는 모더니즘 안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얘네는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거고, 얘네를 주면 이거 자체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노력을 하시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저 B를 이쪽의 관점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어느 쪽인지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가 있다. 건축가 B는 기능과 상관없는 구조물이나 장식것 등, 벌써 끝났네요. 기능과 관련 없는 건 배제하겠대. 그러면 모더니즘이야. 그럼 얘는 볼 필요도 없이 누구라는 게 예상이 돼? 그치, 요쪽의 관점이지 않을까. 미스 반대로 오죠? 얘의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내에는 이동 가능한 칸막이가 설치된 주택. 맞네요. 아까 나왔던 거가 똑같죠? 하지만 건축가 C는 또 다른 게 나왔네요. 이러한 주택을 주거 기능의 효율성만 추구한, 그쵸, 합리성과 효율성만 추구했다고 비판한 건 어느 쪽이겠어? 그치, 포스트 모더니즘이겠지. 단순한 형태의 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벽 장식이나 화려한 마감재와 같이 건축가의 미적 가치가 반영돼. 아까 미적 가치를 강조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쵸, 미적 가치를 추구했던 춤이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춤이, 얘네 둘은 모더니즘의 작가들이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겠네. 한번 풀어봅시다. 3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푸코는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에는 위생학적 기능이 없다고 생각. 틀렸죠. 기능 자체는 인정을 했었어, 푸코는. 보이죠?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기능은 인정한 거야. 근데 아까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답은 뭐 볼 필요도 없이 1번이 틀려버렸네요. 이런 건 너무 감사한 문제죠. 그러면서 각각 한 명씩을 지금 다 갖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 이 5명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알고 이미 가셨어야 되는 문제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바로 가볼까요?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고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미스 반데로는 자료 2에 나가 장식과 기능을 분리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배제한 건물. 그쵸? 기능과 상관없을 건 빼라 했으니까. 2번 리코르비즈는 자료 1에 가, 이게 격자 구조의 도로망이었지. 아까 도시의 기능적 측면과 미적인 측면을 모두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가능하겠고. 3번 푸코는 자료 1 격자 도로망 권력이 작동하는 아까 이런 키워드 맞죠? 권력 감시. 4번 벤투리는 자료 2에 나가 미적 차원이 소멸되어 획일된 공간으로 남았다. 그치? 왜? 미적인 게 기능적인 것에서 제약이 되어 미적 차원이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5번 한번 볼까요? 추미는 자료 2에 나가, 이때 나는 뭐야? 단순한 형태의 건물이야. 금욕주의에서 벗어나, 아이고 아니죠, 벗어나지 못했지. 유희의 건축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겠지. 답은 5번.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아까 기억은 간결한 건 풍부하다, 니은은 간결한 건 지루하다. 그래서 이 지루하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벤투리죠. 벤투리가 했던 말이고, 이 간결한 게 풍부하다는 모더니즘에서 미스 반데어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벌써 이거 자체가 기억은 모더니즘 입장, 니은은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틀이 생기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로 한번 골라보라고 얘기를 하네. 1번 기억에는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난 공간에 대한 부정, 긍정,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키워드가 되겠지. 긍정 틀렸죠. 부정이겠죠. 얘는 담겨있지 않는 거고. 2번 기억에는 공간의 독립성을 강조, 아니죠. 오히려 개별성을 강조했고, 니은에는 공간의 보편성, 이런 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번 기억에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이게 모더니즘이었지. 근데 오히려 이건 뭐였어? 포스트 모더니즘. 답은 3번. 이렇게 푸셔야겠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도 답은 5번은 쉽게 나왔고, 6번 뭐 사전적 의미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모더니즘의 특징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미스 반데어로와 르코르비지의 개념 요런 것들은 특징 알고 가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남은 단은 포스트 모더니즘, 푸코, 벤투리, 추미의 견해를 각각 알고 가셔서 지금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교하면서 서로가 뭘 비판하고 뭘 공통점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아신 다음에, 이 모더니즘은 합리성, 기능성, 명료성의 핵심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별성, 자율성, 모호성의 핵심이 있다는 걸 알고 보시면 충분히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